최근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급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요소수로 한국 산업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이제는 마그네슘을 통제하기 시작해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멈출 위기에 있는데요. 한국도 마그네슘을 중국에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제시한 자료와 신기술이 중국의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전 세계 마그네슘 업계를 뒤집을 만한 연구이기에 중국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러시아가 손잡으면 중국의 마그네슘 산업도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연구가 나와 중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행보는 전 세계적으로 폐악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주변 국가들에게 피해를 끼치는가 하며 현재는 자원을 가졌다는 이유로 맺었던 계약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는 싼 맛에 중국산을 써왔지만 현재는 그 독에 빠져서 산업 근간이 뿌리째 뽑힐 위기에 있습니다. 현재 그 심각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한국과 유럽입니다. 한국은 중국 정부가 돌연임이 계약된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의 물류 산업을 완전히 마비 위기까지 내몰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와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며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유럽의 같은 경우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이 다음 달 말이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가 탄소 중립이란 명분으로 마그네슘 생산을 중단했고 이에 가격이 몇 배나 치솟았습니다. 마그네슘의 9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은 11월 말쯤 재고가 바닥나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럽의 관련 기업과 단체들은 유럽연합에 중국 정부와 대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산시성은 올해 말까지 마그네슘 재련소 50곳 중 35개의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도 사설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 중인 중국이 유럽의 요구를 다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자동차 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인 만큼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그네슘 중국 의존도는 100%에 이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요소수가 97%의 수입 비중을 차지했던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그네슘은 대체제를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마그네슘은 실용금속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철에 비해 무게가 25%에 불과하며 강도는 6배 이상이어서 자동차 무게의 70%를 차지하는 철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주행 완성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진동 감쇄 능력이 우수하고 방열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기에 손쉬운 재활용을 할 수 있어 철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 가능한 대규모 보존 자원인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 결과 마그네슘은 세계 각국이 자동차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을 대신해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한정적인 공급에서 나옵니다. 현재 마그네슘은 전 세계 생산의 87%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중국이 요소에 이어 마그네슘 수출도 줄이고 있어 자원 무기화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전력난을 이유로 마그네슘 생산을 통제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 상승과 전력난으로 용광로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마그네슘 생산량이 평상시에 약 50%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치솟던 가격이 연초 수준 대비 2배가량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높게는 4배까지 급상승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유럽에선 없어서 못 살 지경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자원을 손에 쥐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행보가 중국의 마그네슘 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마그네슘 매장량 세계 2위인데 이는 중국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한국이 중국의 마그네슘을 100% 의존한 것은 환경 문제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공급망 갑질에 전 세계가 한국의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를 했던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물질이라도 공급망이 끊기면 나비 효과처럼 전체 산업을 마비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중국에 의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히토류 분야에서 미국의 공급망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그네슘도 포함되고 있는데 민주주의 진영에서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보유한 한국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기업은 발빠르게 움직이며 2012년 이후로 멈췄던 마그네슘 광산을 재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KCC가 강원도 영활, 백운석 광산을 확장한다고 밝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운석은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이뤄진 원석으로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광물입니다. 한국에는 마그네슘의 원료인 백운석이 3억 7천만 톤 정도 매장돼 있고 그중 40%는 강원도에 매장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의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원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KCC는 평소 자사의 샤시와 페인트에 백운석이 많이 쓰인다는 것을 파악하고 자신들이 쓰기 위해 광산 확장을 계획했는데 뜻하지 않게 중국 내 마그네슘 대란이 발생해 잭팟이 터졌습니다. KCC 글라스는 영월군 북면 문곡리에 있는 백운석 광산을 약 3만 3천 평만큼 증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축구장 15개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KCC 글라스는 영월군에 제출한 문서에서 광산 개발 확장 취지에 대해 최근 급속한 공업 발전으로 백운석이 중요한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영월에 매장된 고품질 백운석을 유리 철강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분석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백운석 분말 시장 규모는 2019년 254억 달러에서 2027년 334억 4천만 달러로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연 3.8%의 성장세를 보여 매우 전망이 높은 산업입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백운석은 칼슘과 마그네슘, 미네랄이 모두 필요한 응용 분야에서 석회석을 대체하고 있다며 특히 철강과 건설 사업의 성장이 백운석 분말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한 연구진이 흥미로운 마그네슘 재련 신기술을 개발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DMR 융합연구단은 한반도의 마그네슘 매장량이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0%란 것을 생각해 향후 한국이 마그네슘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친환경 마그네슘 재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마그네슘 재련법은 크게 열환원법과 전기분해법으로 구분되며 열환원법의 대표적 공정으로 피전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전법은 중국이 마그네슘을 생산해내는 방법으로 엄청난 고열로 마그네슘을 만드는 원초적인 방법인데요. 문제는 피전법이 노동집약적이며 높은 에너지 소비 및 제조 과정 중 다량의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면 마그네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환경오염도 심해 선진국들이 마그네슘 생산을 포기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기분해와 진공증류 방식으로 친환경 마그네슘 재련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927도에서 1027도 사이에서 마그네슘 합금 내 마그네슘만 증발시켜 고순도의 마그네슘을 회수하는 공정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증류식 소주를 만드는 방법에서 착안해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해분해를 통해 고열을 형성하고 마그네슘을 증발시키는데 금속 간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온도에서 금속 간 증기압차를 이용하여 마그네슘 합금으로부터 고순도 마그네슘 금속을 얻게 되는데요. 이때 제조 과정에서 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그네슘은 순도 99.999%의 고순도 마그네슘 금속이 되고 나머지 잔류하는 금속은 다음 전기분해 공정에서 원료로 재사용됩니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산소인 정과 다시 전해분해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친환경 마그네슘 재련 기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마그네슘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말이 옛말이 되고 있어 한국이 신흥 마그네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까지 합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한반도 마그네슘 매장량은 세계 유일하고 언급했는데 그럼 1위는 어디일까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마그네슘 매장량 1위 국가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한국과 극동지역 공동개발을 함께하고 있는데 마그네슘 광산이 바로 극동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만약 러시아가 한국과 함께 극동지역 마그네슘 광산을 개발하게 된다면 한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50%를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과 러시아가 손잡게 된다면 중국의 마그네슘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마그네슘의 장점인 저렴한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인데요. 아직도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에 대한 체질 개선은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정부와 국민의 의지만 있다면 국산화 또는 공급망 다양화를 이뤄 앞으로 있을 원자재 공급 대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작은 땅덩어리에 없을 것 같아도 마그네슘과 텅스텐 같은 웬만한 고부가 가치 자원들이 많은데요. 중국발 원자재 대란에서 전 세계가 한국의 횡보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탈중국을 이뤄 중국의 횡포에도
굳건한 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